방귀 시합.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쟁이 아줌마가 살았어요. 방귀쟁이 아줌마가 뿡뿡 방귀를 뀌면 방문이 덜컹덜컹, 지붕이 들썩들썩, 기둥이 흔들흔들, 그릇이 쟁그랑쟁그랑. 강 건너 마을에는 방귀쟁이 아저씨가 살았어요. 방귀쟁이 아저씨가 뻥뻥 방귀를 뀌면 장작더미가 와르르, 나뭇가지가 우지끈, 쌀가마가 털썩털썩, 꼬꼬닥이 꼬꼬대. 내가 세상에서 방귀를 제일 잘 뀌어. 방귀쟁이 아줌마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이 말을 들은 방귀쟁이 아저씨는 몹시 화가 났지요. 누가 잘 끼나 보자. 방귀쟁이 아저씨는 강 건너 방귀쟁이 아줌마네 집을 찾아갔어요. 방귀쟁이 아저씨가 아줌마네 집에 가보니 아이 혼자 아궁이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얘야, 너희 엄마 어디 가셨니? 윗마을 잔치집에 가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왜 찾으시는데요? 너희 엄마가 가장 힘센 방귀쟁이라고 한다면서? 그럼요. 우리 엄마 방귀에는 아무도 못 당할걸요? 이 말을 들은 방귀쟁이 아저씨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큰 소리를 쳤어요. 이 녀석, 내 방귀 맛 좀 봐라. 방귀쟁이 아저씨가 빵빵 방귀를 크게 뀌자 한바탕 방귀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아이가 휙 날려서 아궁이 속으로 쏙 들어가 어두컴컴한 구들장을 지나 기다란 굴뚝으로 쑥 나왔어요. 마침 집에 돌아온 방귀쟁이 아줌마는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몸에 검댕이 묻은 아이가 엉엉 울고 있었거든요. 방귀쟁이 아줌마는 화가 나 빨래방망이를 들고 방귀쟁이 아저씨를 쫓아갔어요. 계속거라! 방귀쟁이 아줌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방귀쟁이 아저씨는 벌써 강을 건넌 뒤였지요. 내 방귀 맛 좀 봐라! 방귀쟁이 아줌마는 약이 바짝 올라서 엉덩이에 빨래방망이를 대고 뿡뿡뿡뿡 방귀를 크게 뀌었죠. 방귀쟁이 아줌마 방귀바람에 빨래방망이가 붕 공중에 떠서 넘실넘실 강을 쏜살같이 건너 방귀쟁이 아저씨 머리 위로 딱 떨어지려는 순간 방귀쟁이 아저씨가 엉덩이를 휙 쳐들고 빵빵빵빵 맞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방귀바람에 빨래방망이가 빙그르르르 돌더니 방귀쟁이 아줌마 쪽으로 휙 날아갔어요. 방귀쟁이 아줌마가 이에 질세라 뿡뿡뿡뿡 방귀쟁이 아저씨가 이에 질세라 빵빵빵빵 빨래방망이가 이쪽 저쪽 오락가락
물고기들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귀 지압을 구경하는데 둘이 한꺼번에 빨래방망이가 오도 가도 못하다 강물로 퐁당. 그 바람에 물고기들이 날벼락을 맞았어요. 아이고 구구. 새우등이 활처럼 휘었고요. 아이고. 가자미 눈이 한쪽으로 쏠렸대요. 혹시 새우나 가자미를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맞나 틀리나요? 금도끼, 은도끼. 옛날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나무꾼은 아주 가난했어요. 가진 거라곤 낡은 쇠도끼 한 자루뿐이었죠. 나무꾼은 날마다 부지런히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으라차차 콩! 으라차차 콩! 나무꾼은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어요. 이마와 손바닥에 땀이 줄줄 흘렀지요. 그러다 그만 손이 미끄러져 도끼를 놓치고 말았어요. 도끼는 휙 날아가 연못에 풍덩 빠졌어요.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잃었으니 이제 부모님께 고기와 새시는커녕 밥도 못 해드리겠네. 아이고. 나무꾼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때였지요. 연못 한가운데서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느냐? 소중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려서 그럽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말을 더듬었지요.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뒤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말이에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렇게 비싼 도끼가 아닙니다. 나무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산신령은 또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지더니 이번에는 반짝반짝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지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렇게 좋은 도끼가 아닙니다. 나무꾼이 손을 설레설레 내저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산신령이 쇠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 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이 뛸 듯이 기뻐하자 산신령이 말했지요. 허허, 참 바르고 정직하구나. 내게 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선물로 주마. 나무꾼은 도끼를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착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집도 사고 쌀도 사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나무꾼은 셈이 나서 어쩔 줄 몰랐지요. 안 되겠다. 나도 금도끼, 은도끼를 얻어와야지. 욕심쟁이 나무꾼은 쇠도끼를 하나 들고 산신령이 나온다는 연못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일부러 쇠도끼를 연못 속에 풍덩 빠뜨린 뒤 슬피 우는 척을 했어요. 누가 내 도끼 좀 찾아주세요. 그러자
정말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느냐? 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지 뭡니까? 그게 어떤 도끼더냐? 아주 비싸고 좋은 도끼죠. 욕심쟁이 나무꾼은 얼굴에 침을 콕 찍어 가짜 눈물까지 만들었어요. 잠시 뒤 산신령이 연못 속에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들 중에 어느 것이 네 도끼냐? 모두 다 제 도끼입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네 이놈! 내가 물속에서 다 봤는데 거짓말을 하다니! 예끼썩 물러가라! 산신령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깜짝 놀란 욕심쟁이 나무꾼은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그러고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지요. 괜히 욕심부리다가 쇠도끼마저 잃었네. 욕심쟁이 나무꾼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뚝뚝뚝 흘렀답니다. 콩지 팥쥐. 옛날에 콩지라는 예쁘고 착한 소녀가 살았어요. 콩지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와 동생 파치가 콩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엄마와 파치는 마음씨가 아주 나빴어요. 얼마 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콩지를 구박하기 시작했지요. 하루는 새엄마가 콩지와 파치를 불러 밭을 매게 했어요. 콩지야, 너는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메거라. 파치야, 너는 쇠 호미로 모래밭을 메고. 콩지는 울퉁불퉁 자갈밭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파치는 부드러운 모래밭에서 뒹굴거리기만 했어요. 어느새 오후가 되었어요. 콩지가 한참 밭을 매는데 나무 호미가 똑 부러지고 말았어요. 콩지는 부러진 호미를 보며 훌쩍였어요. 그때 하늘에서 신비로운 검은 소가 내려왔어요. 콩지야, 울지 마렴. 내가 도와줄게. 검은 소의 도움으로 자갈밭은 금세 기름진 밭이 되었지요. 그래도 새엄마는 여전히 콩지를 구박했어요. 다음날 새엄마는 콩쥐와 파치에게 배를 짜게 했어요. 콩쥐는 찰커덕 열심히 배를 짰지만 파치는 뭉구적 게으름만 피웠어요. 저녁이 되자 콩쥐 옆에는 반짝반짝 고운 천이 가득 쌓였고 파치 옆에는 얼깃설깃 거친 천이 달랑 하나 있었죠. 그래도 새엄마는 파치만 칭찬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새엄마와 파치는 비단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콩쥐가 마당까지 따라 나오자 새엄마가 눈을 흘겼어요. 잔치에 오고 싶으면 9가마니 별에 곱게 찍고 9개 항아리에 물에 가득 채우고 오너라. 콩쥐는 산더미처럼 쌓인 일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휴, 9가마니 별은 언제 다 찍나? 그때 참새떼가 날아와 벽껍질을 전부 벗겨주었어요. 이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물이 줄줄 새기만 했어요. 그때 두꺼비가 나타나 깨진 항아리를 제 몸으로 막아주었어요. 덕분에 콩쥐는 9개 항아리의 물을 찰랑찰랑 채울 수 있었지요. 참새야, 고마워. 두꺼비야, 고마워. 하지만 일을 끝낸 기쁨도 잠시 콩쥐는 덜썩 주저앉았어요. 잔치에 입고 갈 옷이 없었거든요. 슬퍼하는 콩쥐 앞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어요. 콩쥐야, 이 비단옷과 꽃신을 받으렴. 새 옷을 입은 콩쥐는 선녀처럼 예뻤지요. 잔치집에 가던 콩쥐는 냇가에서 원인과 마주쳤어요. 깜짝 놀란 콩쥐는 급하게 징검다리를 건너다
그만 꽃신을 냇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원님은 선녀처럼 고운 콩쥐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꽃신의 주인을 찾아 청혼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다음 날 원님은 꽃신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온 동네를 돌아 콩쥐네 집에도 찾아왔지요. 새엄마와 팥쥐가 발을 구겨 넣었지만 신발은 터질 것 같았어요. 마침내 콩쥐가 꽃신을 신자 발에 꼭 들어맞았지요. 오, 드디어 꽃신의 주인을 찾았구나. 원님은 기뻐하며 콩쥐에게 청혼했어요. 새엄마와 팥쥐는 원님과 결혼한 콩쥐를 몹시 질투했어요. 어느 날 팥쥐가 콩쥐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원님도 안 계신데 나랑 같이 목욕이나 하러 가자. 팥쥐는 콩쥐를 연못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콩쥐를 연못으로 힘껏 밀어버렸죠. 물에 빠진 콩쥐는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원님이 콩쥐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원님은 재빨리 달려와 콩쥐를 구해주었죠. 아니 부인, 이게 어찌된 일이오? 콩쥐는 원님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새엄마와 팥쥐의 나쁜 짓을 안 원님은 두 사람을 잡아 벌을 주고 멀리 내쫓았어요. 이제 착한 콩쥐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콩쥐와 원님은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견우와 직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무리를 본 적 있니? 별들이 강처럼 흐르는 은하수 말이야. 은하수 동쪽에는 견우별, 서쪽에는 직녀별이 있단다. 견우와 직녀는 하늘나라에 살았지. 견우는 일 잘하고 듬직한 총각이었어. 게다가 소를 아주 잘 몰았지. 어찌나 소를 잘 몰고 밭을 잘 가는지 하늘나라 사람들은 농사 걱정 없이 살았어. 직녀는 하늘나라 임금님 딸이었어. 바지런하고 솜씨도 좋아 배를 아주 잘 짰어. 어찌나 옷감을 잘 짜는지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감 걱정 없이 살았어. 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풀피리를 불던 견우와 꽃을 따던 직녀가 꽃밭 한가운데서 마주쳤어. 둘은 첫눈에 반했고 사랑에 빠져버렸지. 견우와 직녀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었어. 견우는 더 이상 소를 물지 않았고 직녀는 더 이상 배를 짜지 않았어. 농사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없었지. 하늘나라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났어. 너희 둘을 함께 지내도록 놔둘 수가 없구나. 견우는 동쪽 끝으로 가고 직녀는 서쪽 끝으로 가거라. 단 1년에 딱 하루 7월 7일에만 하늘나라 한가운데서 만나도록 허락하겠다. 견우는 직녀를 그리며 동쪽 끝에서 이랴이랴 소를 몰았어. 직녀도 견우를 그리며 서쪽 끝에서 철컥철컥 배를 짰어. 만날 날은 멀기만 하고 보고픈 마음은 끝이 없었지. 그렇게 7째 달 7째 날이 되었어. 견우와 직녀는 하늘 한가운데로 달려갔지. 그런데 이를 어째? 은하수가 둘을 가로막고 있었어.
둘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발만 동동 굴렀어. 애타는 마음에 눈물만 흘러내렸지.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눈물은 비가 되어 내렸어. 하늘 아래 세상은 금세 물난리가 나고 말았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늘나라 견우와 직녀가 만나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래요. 사람들도 동물들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어. 그때 까마귀와 까치들이 하늘로 올라갔어. 두 사람이 은하수를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자. 까마귀와 까치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어. 어느새 은하수에 까마까치가 만든 긴 다리가 놓였어. 견우와 직녀는 까마까치 다리를 건너 한다름에 달려갔어. 보고팠던 맘에 두 줄기 눈물이 샘처럼 흘러내렸지. 헤어지기 싫은 두 사람 마음을 하늘은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새 날이 밝았어. 견우와 직녀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헤어져야 했단다. 넘실넘실 은하수 건너 반짝반짝 빛나는 견우별, 직녀별이 보이니? 해마다 7월 7일이면 견우와 직녀가 까마까치 다리 위에서 만난대. 7월 칠성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견우와 직녀가 눈물을 흘리며 만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요술맷돌.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초가지 반채가 있었어요. 그 집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농사꾼이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농사꾼이 밥을 하려는데 도간에 보리쌀 한 톨도 없지 뭐예요. 어쩌나? 이웃집에 가서 꿔와야겠다. 농사꾼이 보리쌀 한 바가지를 얻어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뭐? 밥을 달라고? 내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해? 욕심쟁이로 소문난 부자 영감이 집 앞에서 무거운 맷돌을 진 할아버지를 쫓아내는 거예요. 배고프고 지친 할아버지는 픽 쓰러지고 말았지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농사꾼은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와 방 안에 눕혔어요. 그러고는 아궁이에 불을 활활 지피고 소미불을 꺼내 꼭꼭 덮어주고 보리죽을 끓여 호호 떠먹여 주었죠. 마침내 할아버지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이제 좀 괜찮으세요? 날 살려주다니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꼬? 할아버지는 맷돌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내가 가지거라곤 이 맷돌밖에 없다오. 내 마음이니 꼭 받아주시오. 다음 날 아침 농사꾼이 일어나 보니 방 안에는 맷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집 근처를 다 뒤져도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에구, 맷돌에 갈 곳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람? 농사꾼은 중얼거리며 빈 맷돌을 돌렸어요. 여기서 쌀이나 나오면 좋으련만. 그때였어요. 갑자기 맷돌에서 하얀 쌀이 좌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놀란 농사꾼이 맷돌을 멈추면 쌀도 안 나오고 다시 드르륵 드르륵 돌리면
쌀도 좌르르 쏟아졌어요. 우와, 이 맷돌이 요술을 부리네. 돈 나와라 하고 맷돌을 드르륵 드르륵 돌리니 금돈, 은돈이 와르르. 집 나와라 하고 맷돌을 드르륵 드르륵 돌리니 기와집이 우뚝. 옷 나와라 하고 맷돌을 드르륵 드르륵 돌리니 비단옷이 주르르. 농사꾼은 금세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인정 많은 농사꾼은 이웃 사람들에게도 옷과 돈을 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배 아파라. 그 늙은이를 왜 내쫓았을까? 그나저나 저 맷돌을 어떻게 뺏어오지? 욕심쟁이 영감은 밤낮으로 맷돌 빼앗을 생각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별도 달도 사라지고 모두 잠든 새벽이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이 농사꾼 집 단을 훌쩍 넘어가 맷돌을 슬쩍 훔쳤어요. 어서 배를 타고 멀리 도망치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더 큰 부자가 될 테야. 욕심쟁이 영감은 노를 저어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했어요. 휴, 여기까지는 아무도 못 올 거야. 이제 맷돌을 좀 돌려볼까? 뭘 나오라 할까? 옳거니 귀하고 값비싼 소금 나와라. 욕심쟁이 영감은 맷돌을 드르륵 드르륵 돌렸지요. 맷돌에서 하얗고 짭짤한 소금이 쏟아져 나왔어요. 으하하하하, 소금 나온다. 나와.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구나. 욕심쟁이 영감은 신이 나서 쉬지 않고 맷돌을 돌렸어요. 소금이 배 안에 쌓이다 못해 밖에까지 넘쳐났어요. 꼬르르르르르. 결국 배는 소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욕심쟁이 영감과 맷돌도 함께 사라졌고요. 바닷물이 왜 짠지 아나요? 아직도 깊은 바닷속에서 요술 맷돌이 소금을 쏟아내기 때문이랍니다.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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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돌면서 말이에요.